소문이 난 그런 공원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들어오는 차는 되게 많은데 내려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고, 차는 들어오지만 시동이 꺼지지가 않고 차에서 2시간 동안 내리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걸 하길래. 공원이요?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년차 탐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UI 탐정 우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노래방수, PC방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지만, 탐정은 지금 어떠한 자격 조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사업자를 내고 하는 업체들도 많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특정을 하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전화상으로 1차 상담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왜냐면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런 것들을 사실 그 가까운 친구한테도 이야기가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마음의 병이 심하시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 이야기를 최대한 다 들어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좀 상세하게 정보를 받아요. 의뢰인분의 배우자죠. 배우자에 대한 직장은 어딘지, 키는 몇인지, 자주 입는 옷, 신발, 머리 스타일, 안경,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등등 최대한 자세하게 그렇게 정보를 받고, 이제 저희 직원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투입을 할지 그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항상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모든 증거를 다 잡아서 좋게 잘 끝났는데, 어쨌든 바람을 핀 게 첫 번째로 잘못된 행동인데, 자기의 행동은 이제 포장을 해서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는 생각에 저희를 찾아서 어떤 해코지를 할까봐. 그래서 제 차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왼쪽 서랍에는 3단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에는 목검이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사실 평생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가지고만 다니는 건데,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충격기는 허가를 받고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용도가 필요해요. 왜 이게 필요한 것이냐인데, 그래서 전기 충격기까지는 안 썼고, 그리고 짧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회 이상 적발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전문가가 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는 것처럼, 이 불륜을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배우자한테 한 3회 이상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따라온지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날 따라오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역 1번 출구로 들어갔다가 2번 출구로 올라와요. 돌다가 다시 1번 출구로 내려갔다가 1번 출구로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버스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한 2번, 3번을 갈아타요. 그러면서 버스에서 탔다가 내렸다가 이제 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주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확인을 하고요. 공원에서 만났어요. 상간자를. 공원에서 둘이 만나서 커피를 사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서 헤어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별 사이가 아닌가? 하고 이제 남자를 계속적으로 따라갔는데, 다음 장소에서 다시 만나요. 식당에서. 그렇게 치밀하게 하던 사람인데 술 한잔 들어가니까 길거리에서 취하셔가지고 잘 잡았죠. 사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도심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교외로 나가면 물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이런 데 가면은 몸이 되게 밀착되어 있어요. 그 연세에 일반적인 부부로 보기에는 좀 힘들어지는, 예를 들어서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티 속으로 이렇게 허리를 감싸 올라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좀 올라간다든가, 특히나 사람 없을 때 없는 각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다 보고 내 미래의 대상자구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륜을 하시는 분들끼리에 대해서도 소문이 난 그런 공원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봤는데 젊은 여자였고, 그 여자를 따라서 갔는데 중간에 남자를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 주차장에 도착을 하길래 저희도 도착을 해가지고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차에서 2시간 동안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다른 데를 어디 갔나? 못 본 사이에? 했는데 2시간 있다가 이제 차에서 주섬주섬 내려서 이제 옷을 좀 고쳐서 입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댈 수 있는데 절대 바로 옆에다 차를 대는 차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차는 되게 많은데 내려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고, 차는 들어오지만 시동이 꺼지지가 않고 사람이 내리질 않아요. 얼마나 재밌는 걸 하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 좀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공원이요? 인천입니다.
서울은 유명하죠. 한강공원. 그리고 그 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불륜을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많은데 좀 특이한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차장이면 공원 주차장 이런 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저희는 워낙 많은 그런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리고 그냥 뭐 사람 없는 공터. 근데 이제 좀 스릴을 느끼시는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가끔 갓길에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숨 내놓고.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또 목숨 내놓고 해야 뭐. 일단 남녀가 공통적으로는 핸드폰을 안 보여주고 손에 쥐고 있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다든가 진동 또는 무음으로 바꿔놓고 전화 오면은 당황을 해요. 일단 그게 누구 전화인지 아직 보진 못했는데 당황을 해요. 그리고 속옷에 신경을 써요. 평상시에 사실 내 남편이 3일 4일이 돼도 한 번도 안 갈아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매일 갈아입고, 그리고 내 아내가 속옷을 사실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세트로 맞춰 입거나 그런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야한 속옷이 많이 생기고 세트로 맞춰 있고, 그리고 외모에 신경을 써요. 미용실을 1년에 한 번도 안 가던 사람이 막 이렇게 가고, 그리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어떤 핑계로든지 뭐 친구들 핑계나 뭐 야유회든 회식이든 외박할 일이 생기고 약속도 자주 생겨요. 그리고 사소한 거짓말, 금방 들킬 수 있는 거짓말, 그런 것들도 되게 자주 하고 피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지런해야 사실 그 바람도 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쇼핑은 취미도 없던 사람들이 옷을 사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옷장을 열어봤는데 못 보던 옷들이 한가득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고. 이제 모두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간혹 이렇게 좀 멋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행동들이 이제 지속된다는 거죠. 스타일도 아예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뭐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뭐 한 번씩 의심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일단 영화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주인공 역할인데 저희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되게 좀 멋지게 나오는데 저희는 멋지지가 않아요. 저희의 일 중 80%, 90% 이상이 사실 되게 멋지게 이 일을 하는 게 아닌 대기 상태예요. 대상자가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보고 계속 그 문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 차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주차장에서만 계속 종일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멋지지가 않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는 일단 티를 내면 안 돼요. 그 의뢰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 하실 때 되게 많이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말 티가 많이 나거든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줌마 셋이 서가지고 막 선글라스에 스카프 이렇게 감고 이렇게 남편이 쳐다보면 이렇게 셋 다 이렇게 숨고,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뭐 당신 요즘 여자 생겼어? 당신 요즘에 뭐 남자 만나? 바람 펴?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부터 더 숨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외도를 하는 초반에는 사실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가 않아요. 워낙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뭐 메시지도 삭제하고 통화 내용도 삭제하고 다 삭제를 하는데, 간혹 기회가 돼서 나의 배우자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는데 아직 화면이 안 꺼졌을 때,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혹시나 확인하더라도 남편 뺨을 때려서 깨우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동영상으로 찍든 사진으로 찍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 확보가 우선시가 돼야 되고요. 이 외에도 블랙박스나 아니면 차량 내부 확인해 보면은 뭐 용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다운받은 파일이나 이런 파일 같은 거 확인해 보고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증거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불륜인 게 확정이 됐으면 사실 전화상으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게 좀 확실한 증거 확보의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 기억에 남긴 한데 좀 충격적인 의뢰는 그 약간 막 추정육식품 이런 데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뢰들이 간혹 들어와요. 근데 꼭 그런 분들은 낮에 전화 안 하고 새벽에 전화를 해요. 새벽에 전화가 와서 목소리도 되게 내리깔고 되게 좀 섬뜩해요. 그런 목소리 자체가. 사람도 죽여줍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여보세요? 그렇죠. 잘못 들은 줄 알고. 사람을 좀 죽이고 싶은데요. 뭐랄까 귀신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끊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 또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재산이 조금 있는데 아내랑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원하는 건 설계인 거죠. 설계를 해서 아내가 불륜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혼을 하겠다. 내 아내를 꼬셔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고 물론 대답은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얼마 주실 건지는 한번 물어볼 걸 그랬어요. 네. 궁금만 하니까 하진 않을 건데.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나의 치부기 때문에 어디다가 얘기도 못하고 사실 얘기만 나눠도 많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꼭 의뢰를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조언을 구하시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연락 많이 주시고요. 혼자가 아닙니다. UI 탐정이 있습니다.